두 번째 이제 기업을 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제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험형 인턴 공고와 여기 이제 일반직, 정규직 채용 공고가 같이 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산업군이다라고 할 수 있는 파트 자체가 이 수출이나 무역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우리는 아무래도 이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관광이나 이런 자원보다는 이런 제조를 통해서 이러한 실제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를 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제품들을 수출하고 무역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기관들이 국내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채용 공고를 다양하게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뭐 수출과 무역 관련된 기관들이 되게 많았죠. 당장 어제만 해도 이제 코트라 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이전에는 또 수출입 관련 이제 은행 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되게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과 무역과 관련된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기관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무역보험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중장기로 들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영업이나 가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소상공인이나 무역이나 수출업을 하고 있는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나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이 지금 바이어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외 기업들이 이제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체로서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무역보험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현재 인턴이랑 이제 정규직을 둘 다 채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채용을 받고 있고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까지 채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턴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11일까지 이제 30명을 채용을 하고요. 3개월이나 6개월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서류를 거쳐서 면접 신체 검사 이후에 합격자가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훈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 전형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역별로 맞추어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맞추어서 이제 채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과 장애인 쪽은 이제 본사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채용 절차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직무기술서 같은 것들 살펴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의 어떤 계약 체결이나 고객의 문의 응대라는 부분들 자체를 일반직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과 관련 지어서 이제 관련된 업무들을 보조하고 고객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게 인턴의 주요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이 안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직 채용 공고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조사, 인수, 그리고 법무, 보상, 채권 관리, IT 쪽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류 전형 이후에 필기 거쳐서 실무 면접을 먼저 보면서 역량적인 부분들 평가를 하고 임원 면접을 진행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인수, 법무, 보상, 채권 관리, I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한번 직무 설명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6가지 항목이 있네요. 자, 본인이 지원한 직무, 채용 분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본인이 보유한 경력, 지식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타 지원자와 차별되는 강점은 무엇인지 기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1400바이트인데 1400바이트면은 뭐 절반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400바이트면은 한 750자에서 800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랬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원 동기와 역량의 강점이 합쳐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 동기라는 부분들을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직업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측면에서의 직업관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역량의 강점으로 지원 동기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는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만족스럽고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한다. 이게 직업 선택의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들을 쌓아왔고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 분야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강점을 기준으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이야기해주는 게 1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이제 지원 동기로서 강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준으로 한번 지원 동기를 제시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몰두했던 일이 뭐냐? 해당 경험이 입사 이후 업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도전 경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거를 도전 경험이면서도 역량이라는 부분들과 연결을 지었을 때 내가 했었던 이 경험 안에서 얻었던 나의 태도나 가치, 지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할 때 어떤 부분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대표적인 도전 경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인데요. 3번은 조직 또는 단체 생활에서 본인과 의견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었던 경험이 무엇이냐, 해당 경험에서 본인만의 효과적인 설득 방법을 기술해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협업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무역보험공사에서 일을 할 때는 고객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고객이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판매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실제로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런 설득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냐라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1000바이트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4번입니다. 본인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뭐냐? 해당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해달라는 건데요. 자, 요거는 2번하고 4번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도전 경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량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라는 부분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번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공이나 직무랑 직접적으로 좀 관련 있는 경험을 제시해 주면 좋다라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이 겹쳐져 있을 때에는 4번은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동떨어질 수 있는,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전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한테 되게 소중하고 되게 내가 도전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만, 2번과 4번을 구분했을 때는 2번은 조금 더 직무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개인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프로젝트,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내 개인적으로 뭐 마라톤을 했었던 경험이라든지 내가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이런 거 했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5번입니다. 5번은 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재상을 4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전문인, 혁신인, 국제인, 윤리인 중에서 본인과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이 뭐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인재상은 뭐냐, 이런 부분인데,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부분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부합한지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점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라는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 방향은 자유롭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온 신념은 뭐냐?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냐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 가치관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는지 이유나 경험 같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은 항목이 6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랑 채용 공고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험형 인턴과 이제 일반직까지 다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